오늘 저는 혈관 내 플라크를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역전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식단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가슴을 열고 질병에 걸린 동맥을 직접 확인해온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수만 번의 수술을 통해 석회화되어 마치 콘크리트 파이프처럼 딱딱해진 혈관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절개해왔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언컨대 혈관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상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선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레몬수가 플라크를 녹인다거나 사과식초가 혈관을 씻어내고 마늘 보충제가 콜레스테롤을 마법처럼 녹여 없앤다는 식의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는 모두 의학적 근거가 없는 쓰레기 정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주방의 배수관이 아닙니다. 플라크 역시 벽에 달라붙은 단순한 기름때가 아닙니다. 혈관에 뚫어뻥 같은 액체를 부어 청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신체 생리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위험한 착각입니다. 혈관 플라크의 본질은 면역 반응이자 만성 염증입니다. 이는 혈관벽 내부에서 벌어지는 백혈구와 산화 콜레스테롤 간의 처절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제가 우회수를 위해 90%가 막힌 관상동맥을 절개할 때 보는 것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병리학적 구조물입니다. 여러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것도 큰 오류입니다. 수치는 정상이어도 혈관 내부에서는 이미 자가면역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타겟팅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할 식단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닙니다. 각 식재료의 화합물이 특정 세포 경로를 활성화하여 면역세포가 이미 먹어치운 콜레스테롤을 다시 뱉어내게 만들고 칼슘이 혈관을 뼈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과정을 차단하는 정교한 과학적 프로토콜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왜 저지방 식단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왜 스타틴 약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그 명확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혈관 플라크가 형성되는 실제 과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플라크라는 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정교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 질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동맥벽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 엔도실리엘 셀즈, 한 층이 핵심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건강한 내피세포는 마치 미끄러운 얼음판처럼 매끄럽습니다. 이곳에서는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라는 가스를 생성하여 혈관을 적절히 확장시키고 혈액세포들이 벽에 달라붙지 않게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고혈압, 흡연, 당뇨 혹은 가공식품으로 인한 만성염증이 이 방어막을 공격하면 내피세포는 기능을 잃고 끈적끈적하게 변하며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틈 사이로 혈액 속을 떠다니던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입자들이 혈관벽 내부, 내막로 침투하여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갇혀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LDL 입자들이 산화, 악서데이션을 일으키는 순간 재앙이 시작됩니다. 비유하자면 혈관 내부에서 콜레스테롤이 녹슬어 버리는 것입니다. 산화된 LDL은 더 이상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로 인식됩니다. 이때 우리 몸의 군대인 백혈구, 단핵구가 비상 출동합니다. 이들은 혈관벽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 대식세포, 매크로페이지로 변신합니다. 대식세포의 임무는 쓰레기 수거반처럼 유해한 산화 LDL을 먹어치워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투한 LDL의 양이 너무 많으면 대식세포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지방으로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포세포, 폼셀라는 병든 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포세포는 플라크의 기초이자 죽상동맥경화증의 시작점입니다. 슬프게도 이 포세포들은 우리를 보호하려다 그 자리에 갇혀버린 전사자들과 같습니다. 이들이 수백만 개씩 모여 혈관벽에 노란 줄무늬를 형성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멸한 세포들이 독성 물질과 칼슘을 내뿜으며 플라크는 점점 거대하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어 마침내 혈류를 막거나 어느 날 갑자기 파열되어 생명을 앗아가는 혈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식단은 바로 이 포세포에 배출 버튼을 눌러 갇힌 콜레스테롤을 다시 꺼내는 작업에 집중할 것입니다. 표준 치료의 한계와 역전의 열쇠, 대부분의 심장 전문의와 환자들은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가라는 숫자와 비율에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병원에서는 부하 검사나 혈관 조영수를 통해 막힌 정도를 측정하죠. 만약 혈관이 70% 이상 폐쇄되었다면 의사는 스텐트를 삽입해 물리적으로 통로를 넓히는 시술을 권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스텐트 시술은 증상을 잠시 완화할 뿐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거나 질환을 역전시키지는 못합니다. 정작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70%, 80% 막힌 커다란 플라크가 아니라 검사상으로는 30에서 40%밖에 막히지 않아 정상입니다. 혹은 관리만 하세요라며 방치된 불안정하고 염증이 심한 플라크입니다. 플라크는 고정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얇은 막으로 덮인 화산과 같습니다. 내부에 포세포가 사멸하며 생긴 독성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가득 차 있다가 이 얇은 막이 터지는 순간 혈액과 만나 순식간에 거대한 혈전, 피떡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관상동맥을 1초 만에 완전히 차단하면 심근경색이 되고 뇌혈관에서 터지면 뇌졸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전략은 혈관을 억지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플라크 내부의 기름기를 빼내어 안정화시키고 크기를 줄이는 리모델링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이 정교한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별표 콜레스테롤 역전송, 리버스 콜레스테롤 트랜스포어트, RCT, 별표입니다. 이 시스템의 주인공은 흔히 착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HDL입니다. 하지만 HDL의 수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HDL의 기능입니다. HDL이 혈관벽에 박혀있는 병든 포세포에 다가가면 세포 표면의 별표 ABCA1, ATP 바인딩 커세트 트랜스포어터 A1, 별표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상 탈출 버튼이나 강력한 펌프와 같습니다. 이 버튼이 눌려야만 포세포 내부에 갇혀 혈관을 썩게 만들던 콜레스테롤이 HDL이라는 운반 트럭에 실려 혈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수거된 콜레스테롤은 HDL에 실려 다시 간으로 이동하고 담즙을 통해 장으로 배출되어 마침내 대변으로 우리 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가 발견한 동맥경화를 실제로 역전시키는 유일한 과학적 경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식단은 바로 ABCA1 펌프를 가동하는 특수 연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석회화 역전과 비타민 K2의 역할 콜레스테롤이 진흙이라면 석회화 캘시피케이션은 그 진흙이 굳어 만들어진 단단한 암석입니다. 플라크가 시간이 지나 성숙해지고 염증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상처 부위의 딱지가 안뜻 혈관벽에 칼슘을 침착시킵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동맥은 부드럽고 탄력 있는 근육 조직에서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뼈와 같은 상태로 변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 CAC 스코어로 측정합니다. 점수가 0점이라면 플라크가 없다는 뜻이지만 400점을 넘으면 중증, 1000점을 넘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혈관이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리면 혈압 조절이 불가능해지고 심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타민 K1과 K2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녹색 채소의 많은 K1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지만 혈관 건강의 핵심은 별표 비타민 K2, 메나키논 별표에 있습니다. K2의 임무는 우리 몸 안의 칼슘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혈관벽의 평활근 세포는 칼슘 침착을 막기 위해 별표 MGP, 메일릭스 GLA 프로틴, 별표라는 방어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방어군들은 비타민 K2라는 열쇠가 있어야만 활성화됩니다. 만약 K2가 부족하면 MGP는 휴면 상태에 머물고
칼슘은 통제를 벗어나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을 뼈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충분한 K2가 공급되어 MGP가 활성화되면 혈관에 박힌 칼슘을 떼어내어 원래 있어야 할 곳인 뼈와 치아로 돌려보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식품은 일본의 전통 발효식품인 별표 나또, 너토, 별표입니다. 나또에 함유된 K2의 형태인 MK-7은 체내 반감기가 매우 길어 혈관을 청소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나또를 즐겨 먹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낮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이었던 토마스 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석회화 점수가 800점이 넘는 중증 환자였고 표준 치료인 고용량 스타틴과 저지방 식단을 1년 넘게 유지했지만 점수는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지방 식단을 당장 멈추고 나또를 포함한 K2 식단과 고페놀 올리브유 프로토콜을 처방했습니다. 18개월 후 그의 석회화 점수는 59점이나 감소했습니다. 의학계에서 석회화 점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로 여겨지지만 과학적인 영양 접근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뼈처럼 굳어버린 혈관을 다시 부드러운 생명의 길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비타민 K2가 선사하는 기적입니다. 동맥 리모델링 식단 1, 산화질소와 올리브유.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을 다시 설계하는 동맥 리모델링 프로토콜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폐쇄된 도로를 넓히고 혈류를 개선하는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 복구입니다. 그 핵심 재료는 바로 별표 루꼴라, 어루걸러, 별표와 별표 비트, 별표입니다. 질산염이 풍부한 루꼴라를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질산염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돌다가 타액선, 침샘에 농축됩니다. 우리가 침을 삼킬 때 이 질산염이 입안으로 다시 나오는데 이때 혀와 잇몸에 서식하는 특수한 구강 박테리아들이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변환시킵니다. 이 아질산염이 위산과 만나고 혈관으로 전달되면서 최종적으로 산화질소가 됩니다. 이 과정은 지난 20년간 심혈관 생리학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꼽히는 내인성 산화질소 경로입니다. 산화질소는 즉각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소판이 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으며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정상화합니다. 여기서 흉부외과 의사로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력한 살균 성분의 구강청결제를 매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혈관 치료 경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강청결제는 유해균뿐만 아니라 산화질소를 만드는 소중한 유익균까지 전멸시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구강청결제를 일주일만 사용해도 혈압이 상승하고 산화질소 생성이 중단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루꼴라 2에서 3컵을 생으로 섭취하여 2000년 혈관 확장 시스템을 매일 가동하십시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고페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페놀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하고 정제된 올리브유는 단순한 지방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올레오칸탈, 올리오컨세이라는 특수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제인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방식으로 혈관벽의 염증을 잠재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레오칸탈이 앞서 파트 3에서 강조한 콜레스테롤 배출 버튼인 ABCA 1분 유전자 발현을 직접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고품질 올리브유를 한 모금 삼켰을 때 목 뒷부분이 따끔하고 아린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올레오칸탈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스페인의 프리디메드, PREDIMED 임상시험에 따르면 매일 4큰술 이상의 고품질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은 저지방 식단을 한 그룹보다 심혈관 사고 발생률이 30%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약물의 효과를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동맥 리모델링 식단 2, 석회화 방지와 항산화 도로를 넓혔다면 이제 도로에 쌓인 단단한 돌덩이를 제거하고 새로운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석회화의 저승사자,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 특히 MK-7 형태는 동맥벽의 평활근 세포를 자극하여 MGP 단백질이라는 칼슘 차단기를 활성화합니다. 이 MGP는 혈관벽에 칼슘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고 이미 박혀있는 칼슘을 분해하여 다시 혈류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공급원은 별표 나또, 너토, 별표입니다. 나또 50g 한 팩에는 약 200에서 300mg의 MK-7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관 석회화를 멈추고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만약 나또의 냄새와 질감을 견디기 힘들다면 5년 이상 장기 숙성된 구더, 치즈나 브리, 치즈를 섭취하십시오. 숙성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생성한 K2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마저 어렵다면 고함량 MK-7 보충제를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동맥이 뼈로 변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LDL의 갑옷 역할을 하는 석류입니다. 혈관 플라크의 시작은 LDL의 산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석류 속에 들어있는 푸니칼라진, 표니켈러진즈, 이라는 거대 분자 폴리페놀은 우리 몸속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혈액 속을 떠다니는 LDL 입자에 직접 달라붙어 일종의 항산화 코팅을 입힙니다. 코팅된 LDL은 자유 라디칼의 공격을 받아도 산화되지 않으며 산화되지 않은 LDL은 면역 체계에 의해 외부 침입자로 오인받지 않습니다. 즉, 대식세포가 LDL을 잡아먹어 포세포로 변하는 과정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석류는 HDL 트럭에 실린 파라옥소네이스, 페러악서네이스라는 청소 효소의 활성을 대폭 높여줍니다. 이 효소는 이미 산화된 기름기들을 분해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1년간 매일 석류를 섭취한 환자들의 경동맥 내막 두께가 30%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설탕 가득한 석류 주스가 아니라 생석류 알갱이를 직접 씹어 드십시오. 그 속에 든 씨앗과 섬유질, 그리고 푸니칼라진의 시너지 효과가 여러분의 동맥을 산화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이제 루꼴라의 질산염, 올리브유의 올레오칸탈, 나또의 K2, 석류의 푸니칼라진이 모여 여러분의 혈관을 새롭게 빚어낼 준비가 끝났습니다. 실전 적용 가이드와 주의사항. 이제 이 모든 과학적 원리를 하나의 접시에 담아내는 동맥 리모델링 프로토콜의 구체적인 실행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리법이 아니라 매일 복용하는 식품 기반의 처방전입니다. 모든 성분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1. 재료 준비에 정석 루꼴라 2에서 3컵 유기농이면 좋지만 질산염 함량 자체는 일반 재배 루꼴라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 RAW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열하면 질산염의 효능이 파괴됩니다. 석류, 1컵 주스보다는 직접 손질한 생과 알갱이를 권장합니다. 즙을 내는 과정에서 당분 함량은 올라가고 LDL을 보호하는 섬유질과 페놀 화합물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 사큰술 앞서 강조했듯 목을 찌르는 맛이 나는 고페놀 제품이어야 합니다. 매일 50ml 정도의 양은 칼로리가 걱정되겠지만 이 지방은 여러분의 내장 지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기름을 닦아내는 비누 역할을 합니다. 나또 또는 숙성 치즈, 나또 50g 한 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치즈를 선택한다면 5년 이상 숙성된 구다 치즈를 85g, 약 3온스 정도 샐러드 위에 갈아서 올리십시오. 이 섭취 타이밍과 방법. 이 식단은 점심에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산화질소 생성은 섭취 후 약 2-3시간 뒤에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에 산화질소 수치가 높으면 오후 활동 중에 혈류가 최적화되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으십시오. 구강 박테리아가 질산염을 변환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3. 절대 금기 사항, 페일 포인트, 구강 청결제 중단. 아무리 루꼴라를 많이 먹어도 리스테린이나 가그렉을 사용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양치질과 치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혈관을 살려주는 입안의 유익균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품질 오일 금지, 저렴한 플라스틱 통에 든 올리브유는 이미 산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빛이 차단된 어두운 유리병에 든 신선한 오일만 사용하십시오. 저지방 식단에 대한 집착 버리기, 지방을 줄이면 HDL이 떨어지고 혈관 역전송 시스템이 멈춥니다. 건강한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론 및 당부의 말씀,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식단까지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수술하지 않아도 됐을 환자를 수술대 위에서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가슴을 열고 망가진 혈관을 이어붙이며 느낀 것은 우리 의료 시스템이 병이 난 후의 처리에는 탁월하지만 병의 역전에는 무관심하다는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의과대학 4년 동안 영양학 교육은 20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치의가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 것은 그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현대의학 시스템이 약물과 시술이라는 사후 처방에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는 루꼴라나 올리브유를 특허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조 원의 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도 화려한 광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한 번 막히면 끝인 하수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재료만 공급된다면 스스로를 치유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경이로운 생물학적 시스템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막히는 게 당연하다는 패배주의를 버리십시오. 80세가 넘어서도 20대의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이런 세포 수준의 영양 개입에 있습니다. 이 식단은 비쌉니다. 최고급 올리브유와 신선한 석류, 숙성 치즈를 매일 챙기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의 심장 수술비, 평생 먹어야 하는 약값,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에 비하면 이 식단은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보험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염증과 싸우고 있거나 혹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접시 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동맥 리모델링 프로토콜을 시작하십시오. 1년 뒤, 2년 뒤 여러분의 혈관 석회화 점수가 떨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으며 활력이 되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술실이 아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경험을 담은 댓글은 이 진실된 정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